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항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그리고 보건관리의 외부 위탁, 이걸 그전에는 이제 대행관리라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의 외부 위탁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외딴 곳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제도라는 게 생겼잖아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건 이제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특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관리제도는 이 1981년에 법 제정 당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보건관리자 같이 있는 겁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 보건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 규정에서 이 전문 인력에 의한 이 안전관리, 보건관리를 지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1차 개정 1990년 1월 달인데 제1차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이하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란다. 그래서 이제 대행제도를 했던 것입니다. 대행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고해서 이제 안전관리의 외부 대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보건관리의 경우는 이 공업단지와 같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단산업보건관리학, 이 컬렉티브 헬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집단산업보건관리가 기본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외부 대행이 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현행제도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제 125입니다. 이상, 토목공사는 155이고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특법 규정에 의해서 이제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심지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특법이 이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종전법의 내용에 의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이제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하면 사업의 종류나 업종에 불구하고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100% 외부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는 것이 현행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을 의무하는 일방, 또 따로 이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사업장이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 제도, 보건관리 전문기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건설 안전 분야를 제외한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이, 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 또는 지자체 소속기관, 종합병원 또는 병원,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그리고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이 소정의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서 이제 지정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이 평가제도를 업무 수행 평가제도를 두고 있죠. 이제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이제 인력, 시설,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 능력,
기술 지도의 충실성을 포함한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 수행 능력, 안전관리,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이 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제도를 시행해서 전문기관의 이 퀄리티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전관리 실태는 어떤가? 도대체 이제 안전관리자를 두어서 안전관리하는 곳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행을 맡기는 그런 경우 어떤가?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조사한 것인데, 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작년 말 현재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 가운데 안전관리가 선임, 그러니까 채용한 거하고 위탁한 거하고 이제 플러스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채용되고 있거나 안전관리를 외부 위탁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업장은 모두 25,735군데이고 그 가운데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있는 것은 5,766군데에 불과하고 이게 이제 24%쯤 됩니다. 외부 위탁 비율은 약 80%에 가깝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는 71.5%, 2018년은 79.6%, 2019년은 76.3%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에 채용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숫자는 전부 몇 명이냐? 6,824명으로 이를 환산하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은 4군데 가운데 1군데가 못 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제 건설업의 경우 도급순위 1000대 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숫자가 대개 6,700여 명 정도가 될 거라는 것이 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추산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13,500명 정도이고 제조업이 6,800명, 건설업이 약 6,700명. 이거 외부 위탁하고 있는 사업장은 19,645군데로 추산됩니다. 결국 이 법에 정한 제도의 본말이 전도돼서 80%에 가까운 대부분의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스스로 채용한 전문 인력이 맡기는 것이 전문 인력이 챙기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는 이름에 남의 손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관리 경우에는 전문기관, 대행기관이 맡고 있는 비율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대행기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업무 실태는 과연 어떤가? 하나의 전문기관이 맡을 수 있는 사업장의 숫자와 근로자의 숫자는 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일정한 주기로 사업장에 출장하여 관련 사항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사업장 관리 카드라는 거에 기재를 하고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그 수수료는 근로자 1인당 얼마 하는 식입니다.